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치료사 최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치료사 엄혜주입니다. 저는 하승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술치료사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을 하고 그 감정적인 부분을 치료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유를 받는 어떠한 하나의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랑 같이 만나시는 내담자분들께서 이렇게 치유를 받으시고 굉장한 이렇게 좀 해소감을 느끼실 때 많은 보람을 느끼고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담자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도 저한테 감정이 이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 나름대로도 나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또 알고 있어야 그걸 또 해소를 하거든요. 당연히 내담자의 그 우울감이나 뭐 불안감이나 이게 당연히 감정이입이 되고요. 또 저희 또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는 방법대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소하는 거는요, 좀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뭐 만다라라든가 생각이 안 나게 그림으로 좀 승화시키는 편이에요. 먹는 걸로 푸는 분들도 계시고 잠을 자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람마다 틀리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림 그리면서 승화하는 방법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단기로 했던 사례인데 아이가 이제 손톱발톱을 많이 물어뜯는다고 근데 그 근본적인 거를 이제 아이한테서 문제를 찾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5살 아이들은 그런 그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나오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아이보다도 부부분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이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부부의 문제 해결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을 때 활동을 마치고 나서 어머니께서 주셨던 피드백은 아이가 손발톱을 안 물어뜯는다 라고 하시면서 그게 원인을 아이한테만 찾으려고 했는데 나한테 있었다. 우리 부부한테 있었다. 그 문제의 해결이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조금 안정화되면서 좋아지더라 하면서 약간 그런 깨달음의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정말 치료사로서 좀 많이 기쁘더라고요. 그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아이의 문제다기보다는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치료사로서 그냥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결과가 조금 좋지 않을 수도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좋았던 결과들에 대해서의 굉장한 힘을 좀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치료사의 일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그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같이 걸어갈 수 있고 문제 해결을 같이 내담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술치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되게 치유가 많이 됐거든요. 제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진정성 있게 줄 수가 있는 하나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사를 하기를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케이스를 좀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 아이는 항상 그 유치원에 가서 이제 면담을 하면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 이 아이는 유치원에 오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항상 들었대요. 초등학교 올라갔는데도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엄마가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저랑 면담할 때도 항상 많이 우셨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랑 같이 이제 미술 치료를 받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면담을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너무 아이가 잘 지내고 있고 잘 어울리고 공부도 집중력 있게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뭐 너무 고맙다고 90도 인사를 하셔서 그게 참 기억에 남고요. 또 한 케이스는 또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은 폭탄에 말도 안 하고 표출하는 것마다 좀 이렇게 좀 위험한 무기들을 많이 그렸던 친구인데 미술 치료를 같이 진행하면서 꽃 그리고 나무 그리고 풍경화 그리고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내가 한 아이의 어떤 미래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 미술 치료사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후회 있죠. 저희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치료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치료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라고 저희끼리는 또 활동, 미술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약 먹고 딱 좋아지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 활동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저희의 욕심이겠지만 그랬을 때 조금 그렇게 좀 후회도 하고 아직 안정적으로 직업적으로 자리 잡아 있지 않아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솔직히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의 이런 부분을 좀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고 있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치료하고 또 이제 미술 치료를 하면서 소진이 많이 돼요. 이제 공감대 형성을 하다 보면 감정이입도 되고 우울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가족들한테 그게 여파가 좀 많이 가요. 남편한테도 평상시대로 이렇게 잘 말이 안 나가고요. 그럴 때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 가족을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너무 안 좋다라고 했으면 벌써 그만뒀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나로 인해서 치유가 된다면 그게 너무 보람되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절대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자격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라는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저희가 딱 있지 않기 때문에 폐 쪽에서 이제 자격증을 따시려면 쉽게 접하실 수는 있으신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대학원 진학을 하시거든요. 학부랑 석사랑 굉장히 박사까지도 공부를 하고 지금 계시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자격은 없고요. 뭔가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지식을 쌓으시고 싶으시다면은 학회나 협회나 특강 같은 거를 통해서 많이 그런 지식들을 조금 베이스를 가지시고 대학원 진학을 하신다면 대학원 생활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고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담자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르치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 내가 그 내담자분들과 함께 걸어가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과 그리고 이제 미술치료사로서의 윤리적인 신념만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치료사는 동반자다. 미술치료사는 좋은 친구다. 미술치료사는 한 줄기의 빛이다. 물러나 주십시오.